제가 말할 수 있는 현존이라 우선 제 마음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저도 한때는 우울증이 있었고 이 불안한 마음도 많이 컸고, 우울증 때문에 매일매일 울어서 몸무게도 많이 빠질 정도로 많이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현재로서 지금으로서는 많이 사실 다 정화가 돼서 우울증도 없고 우울함도 없고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하는 마음들도 많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선입견들, 고정관념들도 알게 모르게 살면서 받았던 세뇌 부분들도 현재 많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예전의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제가 말할 수 있는 현존이라 지금 현재 평온한 상태, 사실 편안한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고, 이거는 사실 언어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평온한, 고요한, 어떻게 보면 차분한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비어있는 상태인데, 비어있는 평온한 상태에서 현재에 충실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때로는 좋아하는 것을 하고, 거기에서 기쁨도 느끼고 때로는 힘듦도 느끼지만, 그러한 삶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꾸준히 현재 삶을 살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치 이 우주의 흐름에 내가 같이 맞춰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느낌은 이 우주도 현재 지금 존재하는 상태로, 그래서 이 우주와 뭔가 하나가 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치 부모와 자식 같은 느낌,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면서 우주의 흐름대로 내 인생도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현존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현존이 되려면 저도 다른 영상 서적들이나 많은 분들의 그 영상들도 봐봤는데, 많이 얘기하는 게 생각을 관찰하고 감정을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흘러가게 내버려두고,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현존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현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상태까지 되어온 과정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를 해주고 마음 리딩을 해본 결과, 그런 상태로는 완전히 온전하게 현존이 될 수가 어려워요. 이건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거는 현존을 맛볼 수가 있어요. 맛을 보고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꾸준히 깊게 길게 유지가 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거는 사실 평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이런 방식으로는 어려운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사람들의 그 사념체, 선입견, 그 다음에 감정들, 에고들을, 이 에너지를 해석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리딩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영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상담을 하고 수행자들을 지도를 하고 있죠. 이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리딩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의 그 몸에는, 영혼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 사념체들, 그 다음에 그런 슬픔과 우울함들, 두려움들, 이러한 것들이 이미 우리 영혼 안에, 그리고 몸 안에 많이 이미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 안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에고라는 게
단순히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나면 흘려보내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안에 그렇게 생각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는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면 그걸 영안으로 보면 이 머리 쪽, 백회나 이 뇌 쪽에는 산염체들, 고정관념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남자는 설거지를 하면 안 된다.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해야 된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것들을 에너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뇌 속에 정말로 에너지로서 존재하게 돼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슬픔들, 사는 게 슬프고 우울하다, 사는 게 외롭고 슬프다, 미래가 걱정이 되고 두렵다, 이렇게 감정으로도 우리의 이 가슴 차크라나 이 몸에 다 들어있어요. 에너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으로 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담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것이 있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의 사실 이해를 하시고 다 받아들이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자신들이 현존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무의식의 다양한 에고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내 몸 안에 같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 에고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에고라는 거를 알려면 우리의 영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윤회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윤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진화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예요. 윤회를 하기 때문에 전생이 있을 것이고, 그 전전생이 있을 것이고, 그 전전생에 또 전생이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삶 속에서 상처를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삶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생 속에서 누구한테 사기를 당한 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전생 속에서 누군가를 군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죽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그 당시에 그 삶에서 풀지 못했던 그런 상처나 분노나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들이 그 삶에서 풀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고라는 거예요. 그럼 에고는 뭐냐? 우리 자신들의 영혼이 윤회를 통해서 진화하고 성장하면서 아물지 못했던 또는 욕심을 가졌던 상처를 받았던 그러한 감정들, 생각들이 남아있는 게 에고라는 거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안으로 보면, 리딩을 해보면 이 마음속에, 몸속에, 영혼에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고를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에고란 내 영혼이 윤회하면서 살면서 만들어진 분화된 상처받은 나, 욕심을 가졌던 나, 누군가를 살인을 저질렀던 나, 다양한 분화된 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현존이란 무엇이냐? 분화된 나들을 하나로, 지금의 영혼의 나로 깨끗하게 통합하는 과정, 통합이 된 거를 현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분화된 또 다른 나라는 의미니까요. 그러면 에고가 분화된 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에고들을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마치 내 자녀처럼 내가 부모다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두 다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줬을 때 비로소 계속 순수한 영혼의 나와 하나가 되면서 서서히 현존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풀어보자면 누구를 미워하는 나도 내가 사랑을 해줘야 되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혐오하는 그 마음도 내가 사랑을 해줘야 되고 당연히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나도 내가 사랑을 해줘야 돼요. 자책의 마음도 나를 미워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라면서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다양한 분화된 나의 다양한 에고들을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해줬을 때 하나씩 하나씩 내 영혼과 하나가 되면서 점점 통합된 내가 되어지면서 현존이라는 것이 저절로 조금씩 되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다 보니까 저절로 배가 불러지잖아요. 현존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평온해져야지, 내가 나아져야지,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지. 물론 그것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에는 다양한 에고들이, 분화된 에고들이 현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건데 이런 분화된 나들도 현존하는 상태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그런 분화된 다양한 에고들을 사랑해줬을 때 이런 분화된 나들도 현존이 되면서 하나가 되면서 큰 나의 현존이 되어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찰자로 나의 선입견이나 관념들을 알아차리고 분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알아차리고 분리를 해야 일단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붙어있는 것들을 떼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을 미워 라는 게 내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내 생각과 감정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저 사람이 믿고 싫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분리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그 사람을 또 마주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안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또 알아차리고 또 분리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내가 있구나, 또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또 알아차려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안 보면 상관이 없는데 또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알아차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끊임없이 해야겠죠. 왜 끊임없이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믿고 싫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에고가 내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 수가 있는 이유는 제가 많은 상담을 해보면서 리딩을 해보면 그 에고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나는 저 사람이 믿고 싫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해. 이렇게 읽혀져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화는, 이 치유는 그런 생각이나 관념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그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녹여서 나와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이 애초에 일어나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믿고 싫다라는 게 크게 올라왔다면 정화라는 걸 하게 되면 처음에는 크게 들리던 게 점점 작아지고 작게 들리고 나중에는 아예 안 들리게 돼요. 그러면 굳이 알아차리고 분리하는 거를 더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애초에 원인을 제거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죠.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또는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증으로까지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혼자 있거나 누군가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거나 환경이 아니면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안증, 우울증은 편안하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계속 우울하고 계속 불안하고,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괜히 우울하고 또는 기분이 축 처지고 살아갈 의미가 없고,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안증도 아무도 나한테 누군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유 없이 불안하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고를 그냥 쉴 새 없이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관찰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말 그대로 24시간 이런 우울함이든 불안함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를 계속 관찰한다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거는 우울증 겪고 불안증 겪는 사람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는 우울증하고 불안증 같은 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게 어려워요. 잘 되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감정이나 애고가 일반 사람들보다 엄청 크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치유를 해드리고 나아드리게 해드렸지만, 절대로 관찰로서는 어렵고, 이러한 우울한 마음들, 두려운 감정들, 분노도 마찬가지고 따뜻하게 녹임으로써 이런 에고들을 줄이고 약하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없애야 돼요. 그래야 저절로 마음이 편해지면서 안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존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현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마음 치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선입견들, 이러한 사념체들을 비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 치유와 마음 생각의 비움, 이 둘의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현재 지금 이대로 평온한 마음의 상태, 순수한 의식과 순수한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의 이 삶을 있는 그대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에고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현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